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어, 오전반, 그 다음에 저녁반, 주말반, 요렇게 개강하게 될 반 오리엔테이션, 통합 오리엔테이션이 세 가지 과정 한꺼번에 지금 오리엔테이션 하고 있고요. 저는, 하게 될, 소개를 해야겠죠? 공인회계사 하만휘라고 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강의를 많이 했었는데요. 강의는 오전반, 오후반, 주말반 다 제가 안 하고 각각의 다른 선생님들이 하세요. 그렇게 됐고요. 말씀드릴게요. 강의는 제가 하고 오늘 다 시간이 안 되셔가지고 둘 다 못 나오셨습니다. 선생님들은 또 개강할 때 이렇게 또 인사드릴 거예요. 오늘 오리엔테이션은요. 5분에 시작했으니까 50분까지 제가 끝내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45분 걸리는데 최대한 빨리 끝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과정의 개요랑 자격증에 대한 얘기랑 그 다음에 당부사항 이렇게 구성될 거예요. 그래서 한 장짜리 여기 오리엔테이션 안내 자료 보시면서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 궁금하신 거 대부분 제가 설명을 드릴 것 같은데 끝나고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 돼요. 해볼게요. 처음에 훈련 과정의 개요인데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세 가지 과정 통합이에요. 그래서 어떤 과정이냐면요. 첫 번째 제일 먼저 개강순으로 저녁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말반이 개강하고요. 세 번째 오전반이 개강해요. 세 가지인데요. 이제 제일 먼저 개강하는 저녁반은요. 거기 보시면 8월 23일 내일 모레죠. 월요일 8월 23일 8월 23일 월요일부터 11월 16일이네요. 11월 16일 이렇게 진행되고요. 주말반은 8월 28일 다음 주 토요일이에요. 8월 28일부터 12월 11일이네. 2월 11일. 그다음에 요 오전반은요. 9월 6일부터 12월 2일이네요. 그렇죠? 9월 6일부터 12월 2일. 이렇게 개강 일자를 잡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녁반은 월요일부터 목요일이에요. 금요일 없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목요일 19시부터 21시 50분, 9시 50분이에요. 3교시. 하루에 3교시씩 하는 거예요. 그렇죠? 50분 3교시. 그 다음에 주말반은요. 주말, 토, 일 다 있어요. 토요일만 있는 거 아닙니다. 토요일, 일요일, 토요일, 일요일, 토요일, 일요일이에요. 그렇죠? 시간은 9시 30분부터 14시, 2시 20분까지. 얘는 5교시예요, 하루에. 5시간씩입니다. 5교시예요. 그리고 오전반은요. 얘도 마찬가지로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13시 20분 또 4교시예요. 여러분 다 신청하시는 반 여러분 것만 관심 가지시면 돼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총 강의 시간은요. 총 강의 시간은 색깔 좀 달리 해볼까요? 총 강의 시간은 제가 138시간 전체 강의 시간요. 얘도 138시간짜리예요. 근데 요 오전반 요거 있죠? 요거는요. 174시간으로 구성돼 있어요. 조금 더 길어요. 그래서 요 두 과정이 같은 과정인데 요 시간대만 달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를 우리 FAT 1급 과정이라고 하고요. 얘는요. 174시간이잖아요. 얘는 제목 과정명은 FAT 1 플러스 2급 취득 과정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런데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얘랑 배우는 내용에는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범위에는 차이가 없어요. 범위에는 차이가 없고 오전반이다 보니까 조금 더 여유롭게 구성을 할 수 있어서 이건 좀 긴 반으로 한 거고요. 요건 조금 저녁반, 주말반은 좀 이렇게 길게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압축된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름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1 플러스 2급이고 2급인데 차이가 있지 않나요? 제가 이따 나중에 자격증 설명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1급이 2급을 포함하거든요. 그래서 저 배우는 내용에는 차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길게 좀 넉하게 수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요. 138시간을 3교시로 나누면요. 정확히 46강 나옵니다. 얘는 46강이에요. 그러니까 46번 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말반 같은 경우는 138을 오르나면 안 떨어지죠. 마지막 날은 수업이 3교시만 있을 거예요. 그쵸? 28강. 강의 수는 28강으로 되고요. 마지막 날은 5교시 다 못 채우고 아마 3교시 뭐 이렇게 끝나요. 그 다음에 그 오전반은요. 44강. 174시간을 4교시짜리로 쪼개면 44강 정도. 얘도 안 쪼개지네요. 시간이 2시간? 이렇게 될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번역반은요. 130 월화수목 나오는데 얘부터 저녁반부터 볼까? 저녁반 월화수목 나오는데 10월 4일하고 10월 11일이 우리 개천절하고 한글날이었나? 대체공휴일이에요. 대체공휴일. 10월 그러니까 한글날하고 개천절이 주말에 있어가지고 대체공휴일이 월요일 날로 지정이 됐거든요. 근데 그 대체공휴일을 수업을 안 하지 않고 수업을 합니다. 수업을 넣었어요. 대체공휴일이지만 임시공휴일이지만 수업이 있다는 거 꼭 체크해 두세요. 주말 저녁반은 수업이 있습니다. 저녁반은 수업이 있어요. 반면에 오전반 있죠. 오전반은 대체공휴일 날 수업이 없어요. 이거 뺐어요.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본인 등록하신 과정만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간 중간에 월요일부터 목요일은 계속 수업 있지만 10월 4일 며칠이죠? 11일 대체공휴일이지만 대체공휴일엔 수업이 없어요. 오전반은. 그리고 대체공휴일하고 전혀 상관없지만 18일하고 25일 얘는 대체공휴일이고요. 대체공휴일이고 얘는 월요일이에요. 월요일인데 이거는 공휴일과 전혀 관계없이 강사님 개인 사정에 의해서 월요일 빠졌어요. 그래서 오전반 같은 경우는 월요일부터 목요일 요 기간 동안에 계속 있는데 10월달 월요일은 수업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0월달 월요일은 수업이 없다. 이거 좀 체크해 두세요. 저녁반 다 있어요. 그냥 월요일부터 목요일 계속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주말반 볼게요. 주말반도 계속 수업이 다 토요일, 일요일 있는데 10월 16일 때는 수업이 없어요. 이때는 뭐냐면요. AT 자격시험, 이따가 자격시험 제가 설명드릴 건데 이 AT 자격시험 시험일자예요. 시험일자. 오늘 방금 9시부터 3시까지 시험 봤거든요. 여기서 봐요. 여기서. 대원직업전문학교에서 여러분 공부하시고 시험을 12월 달 시험 보시면 돼요. 이따 설명드릴게요. 매 딱 수월마다 있거든요. 2, 4, 6, 8, 10, 12. 근데 이거는 기간 중이잖아요. 10월 달 건 못 보시고 12월 달 거 여러분 보시면 되고 10월 시험이 이때 있어요. 그러니까 10월 16일 날. 이때는 저희가 고사장이 돼야 되니까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날은 쉽니다. 아시겠죠? 수업 없는 날이에요. AT 시험일. 그럼 12월 달에 언제 있냐? 12월 달에는 12일인가 그럴 거예요. 10월 12일. 12월 12일. 12월 12일. 그러니까 이반 다 12월 12일 날 시험을 다 여러분들 보실 수 있어요. 겠죠? 조금 이따 다시 자세히 설명할게요.
자, 그래서 요 세 가지 반에 대해서 세 반에 대해서 여러분 잘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수업 없는 날 잘 보시고요. 자, 네, 그래서 과정의 개요 설명드렸고요. 근데 등록하신 반이 있으실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는 안 돼요. 네, 네. 일반 뭐 학원 같은 경우는 뭐 그거야 뭐 이제 운영하는 쪽에서 그렇게 하면 되지만 그거는 이제 그거 훈련이기 때문에 전산에 등록돼 있고 하는 요런 들이 엄격하게 그거는 좀 네, 이게 개강이 이제 근접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한 거고요. 과정 그냥 별도라고 생각하시면 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과정명이 있는데 저녁반하고 주말반은 정식 명칭이요. 세무회계 자격증 괄호 열고 FAT 1급 취득과정. 그 다음에 요 오전반은 세무회계 자격증 괄호 열고 1 플러스 2급 취득과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정식 명칭이고요. 훈련 과목은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럼 밑에 있는 것부터 설명을 드리면 조금 설명이 잘 지나가서 일단 여러분 자격증 과정이라고 돼 있잖아요. 요걸 좀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요 자격증 과정은요. 요 과정을 들으면 자격증이 나오는 과정은 아니에요. 물론 그런 과정도 있는데 이제 뭐 과정평가형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이 커말이나 ITQ처럼 학원에서 배우고 여러분이 시험에 사이트 가서 신청하시고 시험 보시고 합격하시고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들었다고 자격증이 나오는 과정은 아니에요. 그러면 자격증 취득 과정인데 이 자격증, 세무회계 자격증 중에 AT 자격증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대부분 여기 계시는 분들은 회계 초보예요. 거의 회계를 90%는 처음 접해 보시는 분들이고요. 나머지 10%는 개 중에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10년 전에 내가 학교에서 배웠다. 뭐 이렇게 까먹었다. 그런 분들이니까 거의 95%, 거의 100% 가깝게 회계 초보들입니다. 회계 초보들. 그 분들이 다 수강하실 수 있게 구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라도 회계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하더라도 기초부터 차근차근 되는 과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설명이 필요한데요. 회계의 세무에는요 자격증이 많이 있어요. 자격증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널리 이제 시험이 치러지는 게 전산세무회계 자격증이라는 게 있거든요. 전산세무회계 자격증. 뭐 들어보신 분도 있고 처음 듣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전산세무회계 자격증은요 한국 세무사회가 주관하는 국가공인 민간 자격증. 국가에서 하지만 주체는 민간에서 한다. 그래서 국가공인 민간 자격증이고요. 가장 널리 쓰여요. 중소기업의 경리인들을 위해서 가장 널리 이제 시험을 보게 되고 수십만 명이 한 해에도 보고 이제 따는 자격증인데 이 자격증, 이 세무사회에서 주관하는 이 자격증이 꽤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관련 직종으로 취업을 하시거나 이직을 하실 때는 전산세무회계 2급이다, 1급이다 뭐 이런 게 있으면 이직이나 이 취업에 유리하신데 이 전산세무회계잖아요. 이걸 좀 지으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전산세무회계잖아요. 그러니까 세무회계는 알겠는데 왜 전산이 붙냐?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써서 전산세무회계라고 하는 거거든요. 세무회계 프로그램이 뭐냐? 우리가 회사에 들어가면 그냥 장부를 작성하진 않아요. 요즘에는 수기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이제 수기는 없고 뭔가 프로그램에다가 장부를 적겠죠. 그 프로그램을 이전에 더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더존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더존 프로그램이랑 한국 세무사회랑 이렇게 파트너십을 맺고 더존 프로그램이랑 한국 세무사회랑 합쳐서 만든 시험이 전산 세무회계 시험이에요. 더존 프로그램이 중소기업의 회계 프로그램 중에선 제일 널리 쓰이고 유명한데 가장 먼저 시작했고 세무사회랑 같이 시험을 만들었다가 한 10년 조금 안 되게 한 7, 8년 전에 더존 프로그램이랑 세무사회랑 싸웠어요. 싸워가지고
더전 프로그램이 야 너네랑 같이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튕겨 나왔어요. 응? 튕겨 나왔어. 그걸 보고 있던 한국 회계사회가 있겠죠 또. 세무사가 있고 회계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회계사회가 그동안 배가 아팠던 거야. 이게 수십만 명이 매회 시험을 보거든요. 응시료만 해도 엄청난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회계사회가 보고 있다가 야 잘됐다 더전아 우리랑 같이 하자 해서 만든 게 AT 자격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역사는 어디가 길고 전산세무회계 시험이 역사가 길어요. 인지도가 높아요. 근데 가장 유명한 프로그램인 더전 프로그램은 지금 어디서 한다? AT 자격시험에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이력서를 쓸 때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 1급, 2급이 있다 그러면은 일단 뭐 굳이 긴 설명이 필요 없어요. 회계 1급이다, 세무 2급이다 이러면 공부를 이 정도 했구나라는 거를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근데 AT 시험은 아직까지 인지도가 높진 않은데 점점 높아지고 있고 더전 프로그램을 쓰기 때문에 이건 더전 프로그램을 제가 공부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훨씬 유리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머리가 아파지죠. 전산세무회계 시험을 봐야 돼요? AT 시험을 봐야 돼요? 고민하실 게 없는 게 제가 지금 설명드리겠지만 AT 자격시험과 전산세무회계 시험은요. 범위가 똑같아요. 거의 같아요. 급수 체계도 거의 같고 이제 공통점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급수 체계도 거의 같고 그래서 FAT 1급은 회계 1급에 해당되거든요. 전산회계 1급에 해당되거든요. 이걸 공부하면 전산회계도 여러분 따실 수가 있어요. 프로그램이 다르지 않나요? 맞아요. 전산세무회계는 더전이 이제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래서 만든 게 세무사랑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대단히 비슷해요. 더전 프로그램과. 이게 소송이 걸릴 정도로 비슷해요. 베낀 거 아니냐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더전을 기본으로 공부를 하시면 다시 말해서 AT 시험을 공부하시면 전산세무회계 시험도 보실 수 있고 전산세무회계 시험 공부해도 한쪽을 잘 다룰 줄 알면 다른 쪽도 크게 문제되진 않아요. 보통 일주일만 이렇게 만작만작하면 똑같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대부분 같이 취득합니다. 시험 일자도요 비슷해요. 일주일 차이로 앞뒤로. 그러니까 대부분 같이 취득해요. 그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똑같아요. 네. 인지도의 차이예요. 둘 다 국가공인 자격증입니다. 요즘에는요 아예 이력 취업 구인란에 더전 프로그램 사용 가능자 뭐 이렇게도 올라와요. 그럼 전산세무회계 더전 AT 자격증 몇 급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빨라지죠. 근데 보통 다 같이 취득합니다. 한쪽을 공부하고 한쪽을 다른 쪽도 취득을 해요. 그래서 이 과정은 FAT 또는 FAT 1급 또는 FAT 1 플러스 2급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은 요거에 너무 요것만 따려고 하지 마시고 둘 다 따세요. 이거는 이제 과정 시작하면 선생님들이 어떻게 할지는 자세히 해주실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같이 수업을 들으시면 자연스럽게 이제 그 부분 차이점이라든지 이런 거는 자세히 얘기해 주실 테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간단하게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거기 있는 거 보고 말씀드릴게요. 거기 보시면 AT 자격시험과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 공통점감 차이점 있죠. 둘 다 목적은 똑같아요. 중소기업의 회계실무자 양성이고요. 대기업은 프로그램 자체가 달라요. 대기업은 프로그램 자체가 개발해서 쓰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되고 기업 있죠. 중견기업까지 더전 프로그램이나 K랩 쓰는 기업까지 커버하는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둘 다 민간공인 국가 자격증이고요. 시험 구성은 이론 30%, 실무 70%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실무가 이 프로그램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컴퓨터 놓여 있죠. 시험 자체도 컴퓨터에서 이렇게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 시간은요 60분이고요. 60분 또는 90분으로 되어 있고요. 등급은 4등급, 7시점 이상 합격이고요. 응시 자격은 제한이 없습니다. 시험 빈도는 연 6회예요. 1년에 6번. 2, 4, 6, 8, 10, 12월 달에 이렇게 토요일 또는 일요일을 이용해서 열리고요. 요거는 홈페이지 보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주관사가 다르죠. AT 자격시험은 공인회계사회고요.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은 한국세무사회고 범정 프로그램이 또 다릅니다. 더전은 AT 자격시험이고요. K랩이라는 새로 만든 이제 더전이 나간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은요.
실제 실무에서는 많이 보지는 못해요. 이 세무사무소 있죠. 세무회계사무소 있죠.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세무사님이 이제 계시는 곳은 K랩을 많이 쓰는데 그 밖에 일반 기업에서는 잘 안 씁니다. 버전을 훨씬 많이 써요. 유형은요, 보시면 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이 난이도로 치면, 굳이 난이도로 치면 조금 더 어려워요. 난이도로 치면 조금 더 어려워요. 같은 급수를 비교하고 보면. 근데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왜 난이도가 더 어렵게 느껴지냐면요, 텍스트, 지문 위주로 출제되고요. 지문, 텍스트. AT 자격시험은요, 그림이 많아요. 이게 뭐냐면 증빙 같은 거 있죠. 증빙, 영수증이나 뭐 이런 거를 보여주면서 처리해봐라 이런 게 많아서 더 쉽게 느껴지고요. 이전에는 더 많이 쉽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는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었나 봐. 7, 8년 되니까 인지도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점점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전산세무회계 시험보다는 조금 더 쉽다고 얘기를 해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등급인데요. 요걸 좀 설명드릴게요. 요거 하면서 우리가 뭘 배우는지까지 같이 설명할 것 같아요. 일단 등급은요. 전산 세 개가 있고요. 세무 각각의 두 가지 급수수가 있어. 2급, 1급, 급, 1급. 차이가 뭐냐면요. 요건 회계죠. 이건 세무잖아요. 회계 2급, 회계 1급. 세무 2급, 세무 1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줄여서 회계 2급이다. 회계 2급이다. 세무 1급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난이도는 이렇게 올라가요. 난이도는. 그러니까 제일 쉬운 게 뭐예요? 회계 2급이에요. 그 다음에 제일 높은 게 세무 1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게 나오는데 이제 FAT는 어떻게 대응이 되냐면요. AT 시험에서 회계잖아요. 이게 다 AT인데 회계니까 F가 되는 거예요. F. 파이낸셜. 그리고 세무잖아요. 그러면은 T, TAT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급, 1급, 급, 1급. 그러니까 회계 2급이랑 FAT 2급이랑 회계 1급이랑 FAT 1급이랑 같은 급수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대응이 돼요. 범위가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는 뭡니까? 요거잖아요. 그렇죠? FAT 1급. 그러니까 회계로 치면 회계 1급이랑 같은 급수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요 급수가 체계가 이렇게 되는데요. 1급을 따기 위해서는 2급이 있어야 되냐? 그런 건 아니에요. 아래 급수가 없어도 바로 세무 1급 따도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앞단계가 있어야지 뒷단계가 따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우리가 보통 보면요. 일반적으로 일컬어지기를요. 얘를 입문 과정이라고 해요. 회계 2급. 그러면 회계 1급은 그러면 뭐냐? 기초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불러요. 기초 과정이. 그리고 세무 2급까지 가면요. 급이고요. 얘를 뭐 고급이라고 편의상 이렇게 불러요. 편의상 이렇게 불러. 그러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뭐냐면요. 입문은요, 진짜 말 그대로 이제 입문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력서를 쓰거나 이직을 할 때 입문에 해당하는 별 도움이 안 돼. 써도 무게감이 하나도 없어요. 무게감이 하나도 없어요. 이직을 하거나 뭐 취업을 할 때는 적어도 회계 1급이나 세무 2급은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이렇게. 왜 그러냐면요. 이건 말 그대로 입문이에요. 한 달 정도 공부하면은 누구나 딸 수 있게 구성이 돼 있어요. 쉽게. 근데 이제 회계 1급쯤 되면은 얘가 시작은 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져요. 회계를 하대변은 이해하는구나. 대차는 내가 말은 서로 말은 간간히 간신히 통하겠구나. 대차는 이해하고 재무제표가 뭐고 이런 말들을 해도 통계장 원장이 뭐고 지금 하나도 이해 안 되시죠? 이런 말들 이게 되겠구나라고 인식을 보통 합니다. 담당자가 볼 때. 세무 2급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6개월 정도는 스스로 공부해가지고 많이 이제 혼자 또는 열심히 공부했구나. 좀 뭐라 그러죠? 이 기초는 뗐구나. 중급 정도는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보통. 그렇게 받아들여져요.
그러니까 자격증이 여러분이 자격증이 좋은 건 뭐예요? 구구절절히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 그렇죠? 자격증 있으면 이력서 넣을 때 그렇죠? 나는 뭐 해봤 이거 있으면 저는 이거 3개월, 6개월 이렇게 보시면 돼요. 3개월 공부했다, 6개월 공부했다. 6개월 정도나 공부했다 그러니까 중급 정도는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반면에 요거는요. 잘 안 따요. 잘 가르치는 데도 없고 잘 따지도 않아요. 가성비가 떨어져. 왜 그러냐면 이거 할 바에는요. 범위가 이제 법인세로 들어가는데 다른 자격증이 많거든요. 때문에 다른 거로 가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이거 가르치는 데도 별로 없고 다른 분도 별로 없어요. 되게 마니악한 거예요. 마니악 뭔지 아세요? 약간 좀 외골수? 그래서 일단 세무 1급 있다. 이력서에 적었다. 그러면 일단 한번 와보라 그래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걸 땄지? 뭐 그런 효과는 있겠죠? 도대체 사람 약간 그런 사람 보고 싶다. 요런 거는 있어요. 어쨌든 그건 잘 안 따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우리가 지금 여기잖아요. 그렇죠? 요거를 따시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내가 조금 맞다. 재밌다. 괜찮다. 나랑 재밌다. 그러시면 어디까지 노려봐라. 여기까지는 보시면 돼요. 근데 한 번에 처음부터 여기까지 가기엔 좀 빡세요. 보통 여기서 끊고 가요. 아시겠죠? 여러분 요거를 지금 배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그리고 배워보시고 3개월 보통 3개월 정도? 6개월? 6개월? 일반적인 그냥 경우에요. 이 정도 공부했다고 보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보시고 재밌으시면 여기까지 해보시는 것도 충분히 권장드립니다. 자, 그러면 범인데요. 뭘 배우냐? 그럼 뭘 배우냐? 이걸 말씀드려야겠다. 일단 FAT 1급은 우리가 회계가 먼저 있고 세무가 나중에 있는데요. 이 회계와 세무는 항상 같이 가요. 이건 수업 때 자세히 말씀드리는데 회계가 먼저고요. 그 다음이 세무예요. 항상. 왜냐하면 세무는 회계를 안다고 가정하고 다 서술하고 있어요. 세법은. 모든 세법은 회계를 안다고 가정하고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회계를 모르고 세법 내용을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세무가 뒤에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과정별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얘는 회계 원리. 회계를 제일 처음 시작할 때 하는 게 회계 원리거든요. 회계 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쯤 할까요? 더존. 프로그램은 더존 프로그램을 배워요. 그러니까 1급에서는 2급에서는 뭐 배운다? 회계 원리와 프로그램. 됐죠? 그러면 1급 가면요. 조금 늘어요. 회계 원리에다가 그쵸? 이게 뭐예요? 부가가치세죠? 우리가 기업에서 가장 먼저 여러분 개인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별 이렇게 늦게 안 와닿는데 회사를 다니면 가장 먼저 접하는 세금이 부가가치세예요. 가장 밀접하게 접하는 세금이 부가가치세예요. 부가가치세 기초 플러스 더존. 자, 그러면 회계 1급 뭐 배우는 거예요? 회계 원리, 부가세 기초, 더존 요 3개 배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3개월 동안에 2개월 동안에 주로 배울 거 회계 기초, 회계 원리, 부가세 기초, 그 다음에 더존 프로그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궁금한 거, 자 TAT 2급 세무 2급 가면 뭐 배우냐? 회계 원리도 배우고요, 그렇죠? 물론 회계 원리 범위에 들어가고 부가세는요. 부가세는 기초는 아니고 기초를 좀 뗀 거, 좀 깊은 거. 물론 이 회계보다 이 회계가 조금 더 커요. 범위가 조금씩 늘어요. 는다고 좀 더 늘고 비중이 점점 어디로 옮겨가는 거예요? 세무 쪽으로 옮겨가는 거고. 그리고 소득세인데요. 소득세인데 소득세 다 안 배고요. 연말정산, 원천징수는 다 안 배워요. 원천징수 안에 연말정산이라는 게 또 들어있거든요. 원천징수 다는 안 배우고 연말정산에 주로 포커스를 맞춰서 배워요. 소득세가 워낙 큰 세금이거든요. 이게 다 배울 수는 없으니까 연말정산 회사에 들어가면 연말에 우리가 연말정산 하라고 해주세요라고 서류 주잖아요. 그걸 하는 입장에서 특별공제하고 인적공제하고 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더존 배우고요. 그다음에 1급 가면요. 회계 원리는 아니고 사실 회계예요. 그냥 회계 원리는 여기서 이쯤에서 떼어요. 그리고 회계고 회계랑 부가세도 하고 소득세에는 원천징수 다. 원천징수 다. 그다음에 법인세 다는 안 배우고 일부만 더존 뭐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요. 어떻게 된다? 범위가 조금씩 느는 거예요. 회계만 배우다가 회계에다가 부가세까지 늘어가고 그렇죠? 그리고 얘는 부가세 다 배우고 소득세 범위가 조금씩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로 이거를 따시지 않아도 이 딴다고 하면 단계 잘 거쳐서 가시면 이거보다 이게 조금 더 얹어지고 하는 거니까 이 1급을 잘 공부하시면 2급 세무 2급 따는 것도 뭐만 얹으면 돼요. 부가세 조금 더 하고 소득세만 더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기초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배우는 거는 회계, 부가세, 버전이고요. 요쪽이 이론이에요. 이론. 이쪽이 이론, 이쪽은 실무. 근데 아까 배점 어떻게 됐어요? 얘가 30점이었죠? 30%? 70%. 그러면은 실무 70점이고 70점 이상 합격이면 얘 안 하고 얘만 하면 되겠네요. 절대 그런 게 없어요. 그렇게 안 되는 게 버전은요 어려운 게 전혀 아니에요. 얘는요 그냥 프로그램에 메뉴에 어디 가서 어디 누르면 되고 이런 거 배우는 거는요 한 며칠이면 해요. 보통 3, 4일이면 보통 다 가르쳐요. 중요한 건 뭐가 들어가냐예요. 네? 하변에 뭐 넣고 대변에 뭐 넣고. 그래서 이론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배점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버전을 통해서 하는 배점이라는 거지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회계 처리를 알아야 되고 부가세를 알아야지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이 30점이니까 이거 다 푸시하고 이것만 하면 되겠네요.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보시면 전체 비중이요. 절반 정도 선생님 따라 좀 다른데 절반 정도 이상이 요 이론에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요 더전에 적용하는 걸 배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수업은 어떻게 구성된다? 회계 원리 배우고 부가세 이론 배우고 이제 칠판에 판서하면서 여러분 배우고 그 다음에 이거를 실무 저 앞에 있는 프로그램에 넣으면서 학습해보고 뭐 이렇게 구성이 될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거기 위에 안내 자료에 그 훈련 과정의 개요 부분에 훈련 과목 해가지고 실무 이론, 실무 수행 이렇게 나눠져 있고 실무 이론에 60% 이거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한 5, 60% 됩니다. 절반 정도 됩니다. 회계 기초가 들어가 있다는 거. 완전 센 기초부터 다시 처음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센 기초부터 2급부터. 그러니까 2급 있죠. 요거 포함해서 하는 거예요. 2급 오전반, 저녁반, 주말반 다 이해되시겠죠? 겁니다. 자, 그래서 뭘 하게 될지도 그 뒷장 보시면 자격시험의 구성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거가 지금 설명이 된 거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요게 변산회계 1급도 FAT 1급도 기본 구조는 이런데요. 변산회계가 조금 더 난이도가 어렵다고 일컬어지는 얘기가 뭐냐면 여기에다가 이 회계에다가 하나가 추가가 돼요. 원가관리회계라는 거 있어요. 원가회계. 원가회계가 변산회계만 범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범위가 조금 더 넓어요. 조금 더. 원가회계라는 게 있는데 객관식으로 문제 나오나? 문제 나오나? 더 나오나? 하여튼 뭐 나오는 게 있어요. 요것도 아마 선생님이 해주실 거예요. 그렇게 막 범위가 많지는 않거든요. 해달라고 하세요. 쪼르세요. 원가에게도 가르쳐주. 이거 시험 보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우는 내용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제 과정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해야 돼요. 수료 기준과 취업인데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일반 그 보습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엄격한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훈련 기관과 훈련생 그 다음에 국가 고용노동부 국가죠. 국가 3자 간의 이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은 국비 지원을 받고 그렇죠? 훈련 기관은 훈련을 훈련을 하고 관리할 의무도 있는 거예요. 훈련비를 받기 위해서는 무슨 아시겠죠? 관리할 의무가 뭐냐? 두 가지예요. 여러분이 국민 내일 배움 카드는 재직자와 구직자가 있는 거 아실 거예요, 그렇죠? 재직자, 구직자. 그러니까 본인 신청하실 때 나는 재직자입니다, 나는 구직자입니다라고 지금 신청하시는 게 다 있으실 텐데 재직자는 수료를 잘 해주셔야 되는 거, 수료. 구직자는 수료 플러스 6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되는 취업의 요건이에요. 자, 그러면 재직자 기준으로 재직자, 구직자 다 일단 수료는 해주셔야 되는데 수료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일단 본인 페널티는 있어요. 본인 페널티. 그거는 뭐냐면 전체 계좌제잖아 이게 바우처잖아요. 이 500만 원이었나요? 500만 원 안에서 그게 이제 깎이고 토해내는 건 아니지만 그 안에서 또 차감이 되는 게 있을 거예요. 그 기준이 좀 복잡해서 다 말씀 못 드리고
차감되는 게 있고 다음 유사 과정을 수강하시는데 제한이 되는 게 있을 거예요, 아마. 뭐 그런 식의 페널티는 있어요. 그리고 그건 본인 페널티고요. 훈련 기간 페널티가 또 있어요. 훈련 기간도 수료를 잘 시켜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좀 커요. 사실 본인 페널티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렇게 놓고 치면 500만 원 중에 그냥 차감되고 다음에 또 남아 있으니까 들으실 수 있는데 훈련 기간 페널티가 조금 큽니다. 그래서 조금 이걸 중요하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훈련 기간은 수료율이 떨어지거나 취업률이 떨어지면요. 가장 큰 그 페널티는 뭐냐면요. 그 다음에 운영을 못 하게 돼요. 문 닫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인증기간 평가를 하거든요. 그때 수료율이나 취업률이 떨어지면은요. 가장 큰 페널티는 인증기간을 안 내줘요. 그러면 그냥 문 닫아야 돼요. 1년 놀아야 돼요. 그러면은 뭐 문 닫으란 얘기죠. 취업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과정을 못 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이 궁금해 하셨을 거예요. 우리 제주도에는 왜 이렇게 지원이 한쪽으로 쏠려 있고 다양하지가 않고 많지가 않은지 항상 궁금하시지 않으셨어요? 그게 그런 이유예요. 유지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수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걸 열어서 유지를 할 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이유예요. 근데도 재원직업전문학교는 그 수료율이라든지 또 취업률이 좋았어요. 취업률이 좋아야지 다음에 자비부담률도 떨어지거든요. 자비부담률이 높은 편이 아니에요. 다른 우대 기관이고 그런 게 다 영향이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수료를 잘 해주셔야지 이제 우리 훈련 기간도 유지가 되고 다음 분들도 이제 계속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요건 별거 아니에요.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열심히 잘 잡아주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근데 간혹 이런 게 있어요. 다 처음에는 다 이제 끝까지 들으시려고 하는데 이제 그 하다 보니까 육지로 전출을 가야 돼 여러 가지 사정이 생기는데 그런 사정이 있을 것 같으면 먼저 상담을 해주시고 처음부터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아예 처음에 등록을 안 해주시는 게 맞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토일반 있는데 제가 몇 월 며칠 계속 이 정도는 빠질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상담을 먼저 해주시고 등록을 안 하면 되는데 등록하고 나서 나중에 역시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정말 곤란해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게 다 저는 이 기간 동안에 수업을 다 들을 수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만 등록을 꼭 부탁드릴게요. 그걸 정말 부탁드립니다. 서로를 위해서. 서로 원수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서로를 위해서. 그래서 수료 기준을 말씀드리면요. 구체적으로는요. 출결이 80% 이상이에요. 80% 이상이라는 건 20%까지는 그럼 결석해도 된다라는 말인데 맞아요. 맞는데 이게 지금 무슨 반이에요? 기초반이죠. 기초반은요. 여러분 20%나 결석을 해가지고 절대로 합격 못해요. 제가 장담합니다. 장담하다는 좀 약간 너무 악담이 되나? 20%씩이나 결석을 실제로 다 하셔가지고는요. 못 따라가요. 해보니까 그래요. 제가 해보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이쯤 되면요 그 딱 빠진 것만 몰라요. 빠진 것만 이쯤 되면. 근데 기초반은요 앞에서 만약에 빠졌다 그러면 그날만 빠지는 게 아니라 뒤에 계속 몰라요. 그러면 본인이 내가 앞에서 빠져서 모르나? 내가 계속 못 따라가나? 그게 점점 커져요. 그러면서 뒤에 계속 못 따라가. 커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악착같이 나오셔야 돼. 빠지지 말고. 그래야지 앉아 있어야지 수업을 들어야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습 못해요. 과정의 특성상 예습할 수가 없어요. 복습 권장합니다만 정시간이 없으면 수업 시간에만이라도 잘 들으면 어떻게든 넘어가요. 근데 수업 시간 안 나온다. 방법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여러분 해보시면 바로 느끼실 거예요. 수업을 못 들었다. 그럼 예습은커녕 복습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회계는 그래요. 기초니까 그래요. 기초니까. 다 나오셔야 돼요. 자, 그럼 아까 20%랑 말씀해 드렸는데 저녁반은 46강이고 주말반은 28강이고 오전반은 44강이니까 20%면 저녁반 같은 경우는 8번까지 9번까지 결석이 가능하긴 해요. 9번까지. 근데 다 쓰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거 다 쓰고는 절대 못 따라갑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기준이. 주말반은 5번, 오전반은 8번까지 결석은 가능하나 그 결석 다 쓰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 결석은 왜 20%를 주냐면요. 피치 못하게 아이가 아프거나 본인이 아프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쓰라고 이제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나와 주셔야 돼요. 자세한 거는 이제 개강할 때 말씀드릴 건데요. 그 기준이 다 있어요. 그 기준이 있는, 그 공결 기준도 있어요. 공결. 그 기준은 근데 여러분 되게 범위가 좁습니다. 직계 가족의 사망, 배우자의 직계, 반계도 아니에요. 외삼촌 안 돼요. 직계의 사망 또는 입원, 병원도 안 돼요. 그냥 입원. 그 정도 되게 좁아요. 공결 규정이. 시험이다 그러면 관련 직종에 그 시간대에 시험이 있는 경우에 그리고 증빙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증빙을 요구한다. 그래서 되게 공결 규정은 좀 엄하게 적용되니까 그거는 그때그때 일이 있으면 항상 상담을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출결의 전체 출석일수의 20%, 그러니까 80%까지 말씀드렸고요. 출결 관련해 가지고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지각과 조퇴가 있어요. 지각과 조퇴. 지각은 자 예를 들어서 3교시짜리 수업이다. 3교시짜리 수업이다.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19시 21시 50분이라고 하면 이게 저녁반이라고 하면 언제까지 와야 지각이냐? 전체 수업의 절반까지. 여기까지. 언제예요? 그러면 8시 20시 30분까지 오면 지각이에요. 전체가 지금 3교시잖아요. 그러니까 3시간이잖아. 1시간 반 여기까지 오면은 지각. 나머지 다 들어야 돼요. 그렇죠? 당연히. 조퇴는 뭐냐면요. 이때 찍고 여기까지 듣고 31분부터 나가면 조퇴. 이렇게 되는 거예요. 4교시 수업은 1, 2교시까지 빠지더라도 3교시 시작할 때 오면 지각. 조퇴는 1, 2교시 수업 듣고 3교시 할 때 나가면 조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지각과 조퇴는요. 3분의 1 결석이에요. 3분의 1 결석. 그러니까 지각 3번에 결석 1번 이렇게 카운트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됐고 그 다음에 뭐 단위 기간이나 2번 대리 출석 등 부정 출석 모르셔도 되고 대리 출석 부정 출석은 아셔야겠다. 부정 출석은 그냥 없어요. 바로 대적 처리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출석을 어떻게 체크하냐? 출석 요거 중요한 내용인데요. 출석은 여러분이 그 수기로 하는 게 아니라 핸드폰 있죠? 여러분 핸드폰에 HRD라는 어플을 꼭 깔아오셔야 돼요. 월요일 시작하시는 반도 잘 들으셔야겠죠? 이 HRD 앱을 꼭 까셔가지고 로그인까지 해서 오세요. 까셨는데 와가지고 이 아이디 비밀번호를 몰라가지고 못 들어가시는 분이 있어. 이거 안 돼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비콘이라고 체크인하는 방법이 공식적으로 3가지가 있어요. QR, 비콘, 그 다음에 카드 3가지가 있는데 저희 원에서는 뭘 하냐? 비콘입니다. 비콘. 그거는 핸드폰으로 블루투스 있죠? 저기 보이시는 시계 밑에 저기 보이시죠? 저기 게시판 위에 바퀴벌레 약처럼 생긴 거. 저게 블루투스, 저게 단말기예요. 저 근처에 있으면 블루투스를 키면은요, 걔가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당연히. 이 교실을 벗어나면 안 돼요. 여기서 딱 들어오시면 그 HRD에 로그인 하시고 비콘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지금 안 될 거예요. 지금 비콘 버튼 딱 누르면 자기 등록된 과정이 뜨고 입실하시겠습니까? 입실 누르고 퇴실하시겠습니까? 퇴실 누르고 입퇴실을 여러분 스스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핸드폰이 없으면 안 돼요. 핸드폰이 없으면 안 돼요. 핸드폰을 꼭 가지고 오셔야 되고요. 자, 입퇴실 할 때 본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난 왔는데 와가지고 자리 넣고 화장실 갔다가 뭐 책 정리하고 실컷 하다가 한 2교시 끝나고 생각이 난 거야. 입실 안 했네? 어떻게 한다? 못 고쳐줘요. 학원에서는 일체 건들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수정이 안 돼. 그쵸?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건 뭐다? 입실 누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은 경우 이것도 많아요. 끝나고 화장실 가고 특히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선생님이라고 얘기하다가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빨리 가야겠다. 그리고 뭐 안 했어요? 회실 체크 안 했죠? 그러면 선생님 확인하다가 전화해요. 다시 돌아오셔야 됩니다.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저 멀리서는 안 돼요. 여기 오셔야 돼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가장 중요한 거 입퇴실은 본인 책임하에 해야 된다는 거 선생님께서 항상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까먹으시면 안 돼요.
안 까먹으실 것 같죠?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빌콘 이 스마트폰으로 하는데 스마트폰이 업데이트 중이거나 뭔가 이상한 갑자기 시스템 장애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 대비해서 카드 있죠. 내일 배운 카드. 여러분 그 카드 있죠. 그 내일 배운 카드. 그거는 항상 가지고 다니세요. 지갑에 가지고 끝날 때까지만 지갑에 들고 다니세요. 스마트폰이 안 되는 경우에 사선책으로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가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이상하거나 그럴 때는 카드가 있으면 편하게 되는데 스마트폰도 안 되고 카드도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사진을 일일이 찍어야 돼. 시계 앞에서. 자, 시계 앞에서 딱 찍어가지고 그거 기한서 보내서 올리고 승인 받고 되게 복잡해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카드는 꼭 들고 다니세요.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약속한 45분이 거의 끝나가네요. 금방 말씀드릴게요. 이제 다 끝났어요. 수행평가라는 게 있는데 이건 신경 크게 안 쓰셔도 돼요. 수행평가 각 과정에 단원별로 평가를 봅니다. 객관식으로. 근데 이거 떨어져가지고 수료 못하신 분 없으니까 그냥 매 과정이 끝날 때마다 선생님께서 안내해 드리고 평가 시험 볼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60점 미만 이상 패스인데 60점 미만 되면 재평가를 볼 거예요. 그리고 시험 보기로 한 날 안 오셔도 재평가를 보셔야 돼요. 그 얘기는 개강일날 다시 해드릴게요. 그다음에 취업 있고요. 취업은 구직자 내일 배움 카드만 해당되고요. 구직자 내일 배움 카드 가지고 계신 분은 수료하시고 6개월 이내, 수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 되셔야지 돼요. 그 고용보험 가입이라는 거는요. 같은 직종 아니어도 상관없어. 아무 직종에 상관없고 알바를 하셔 하루만 가입돼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원래 취업 알선이라기보다 취업 상담도 해드리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세요. 이런 쪽으로 내가 더 세무회계 사무소 들어가고 싶습니다. 아니면 또 이런 쪽 상담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 상담생 상담을 할 거고 하는데 그때를 적극 이용해 주세요.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끌고 가서 면접 봐드리고 이렇게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도 아무것도 안 하면서 저희가 취업을 하세요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상담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잘 이용해서 수업 듣고 좋은 취업처 잡으셔가지고 취업까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취업 관련해가지고 구직자 내일배움 카드 가지고 계신 분은 지금 가지고 계신 분은 혹시 개강 전이라든지 개강 중간에 과정 중간에 취업이 되시면 꼭 말씀해 주셔야 돼요. 꼭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게 저게 모르고 계속 수당에 계속 나가면 부정수급 돼가지고 되니까 중간에 취업하셨다 그러면 취업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중도 취업도 말씀드릴게요. 혹시 오전반 하셨는데 중간에 내가 취업을 해가지고 과정을 못 듣게 됐다. 그러면 증빙 있잖아요. 매달 며칠자로 고용보험 가입됐으면 얘기를 해주시면 그거는 페널티 없이 중도 취업으로 처리돼요. 취업을 이유로 끝나는 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주말반도 마찬가지고 저녁반도 마찬가지예요. 구직자분이 중간에 취업했어요. 그러면 그 고용계약서하고 이런 증빙이 있으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근데 그때까지는 오셔야 돼요. 근데 그 이후 계속 듣고 싶다. 주말반 같은 들을 수 있잖아요. 들을 수는 있어. 선택이에요. 본인 선택. 내가 듣고 싶으면 듣고 아니면 그 취업을 사유로 중단할 수도 있어요. 취업을 사유로. 아시겠죠? 어쨌든 취업이 되면 꼭 말씀해 주셔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코로나가 좀 제주에 이제 막 지금 좀 심해졌잖아요. 그래서 띄어앉기를 해야 돼요. 지금 띄어앉기 지금 한 칸 띄어앉기 지금 앉으셨는데 4단계는 2칸 띄어앉기입니다. 2칸 띄어앉기. 그래서 다 못 받았어요. 저정법 같은 13명밖에 못 받고 2칸 띄어앉기 해서 한 명 이렇게밖에 안 되고요. 분반이 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307호 강의실과 305호 강의실 나눠서 이렇게 수업을 할 거예요. 근데 처음에 해봤을 때 저도 걱정을 했는데 해보니까 또 저쪽 강의실에 들으시는 걸 또 좋아라 하시는 분,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히려 처음엔 되게 어떻게 나눠야 될까 했는데 그건 이제 여러분 판단해가지고 선생님과 잘 상의해가지고 하세요. 만약에 분반해서 하는 반이면 아시겠죠? 저쪽도 잘 들려요. 자, 주차 같은 경우는요 주차장이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고요. 그 주변에 이렇게 주택가에 세우시고 조금 걸으신다 생각하고 오시면 크게 문제는 안 돼요. 번역반 같은 경우는 조금 처음에 좀 힘들어 하시는데 결국은 뭐 익숙해지면 다 하고 오시더라고요. 완전 앞에는 못 돼도 돌다 보면 자리가 있으니까 그렇게 다 설명을 드렸나? 그 정도 드린 것 같아요. 교재는요 월요일 날 드립니다. 저기 그 개강일 날 드려요.
개강일날 드리니까 필기구만 가져오시면 되고 요거 꼭 해주셔야 돼요. HRD 앱을 그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에서 사가지고 까셔가지고 로그인까지 해오셔야지 됩니다. 로그인 안 되면 그날 입실이 안 될 수 있으니까 결석이 될 수 있으니까 로그인까지 해보시고 첫날은 최소한 20분 전에 오세요. 그것 때문에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까셔도 돼요. 근데 이제 등록 온라인으로 저희가 다 전산으로 등록을 하면 과정이 뜰 거예요. 근데 개강 전날까지는 까셔야 돼요. 개강 날까지는 까셔야 된다. 날까지. 아시겠죠? 네. 자,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요. 끝나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해주시고요. 카드 찾아가시고 그 다음에 개강일까지 무슨 일이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고 저녁반은 월요일 날 저랑 또 뵐 거예요. 아시겠죠? 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날도 늦은데 조심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